일두 정여창 선생의 이 기설에 관하여 2004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 발간한 조선전기 이기론의 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여창의 이기론, 선학철리론, 입지론 등의 성리학 관계 저술이 정계청의 우등록에 그대로 실려 있고 일두집에 비해 우등록의 편찬이 앞서고 이 세 편의 글 이외에는 다른 성리학에 관한 글이 없음을 미루어 볼 때 정여창의 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정여창에 대한 기존의 설들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대로 실려 있는지 확인 및 검토를 하고 제 생각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두 이 기설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 6부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붉은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일두집의 이 기설에는 리는 혼연하고 지극히 선하여 운영하려 하거나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우등록 이 기설에는 리는 혼연하고 지극히 선하여 영위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두 글이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채용에서 보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의 이 기설에서 리를 무용무이라고 표현한 것은 리 자체가 본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의 본연의 상태를 표현하여 즉 무엇을 운영하려 하지도 않고 무엇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상태임을 잘 표현하였고 이렇게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곤제 정계청 선생의 이 기설에서는 리는 영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서 마치 리가 작용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채용에서 본체는 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작용은 기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가 영위한다 혹은 안 한다의 표현은 맞지만 리가 영위한다 혹은 영위하지 않는다의 표현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두집 이기설에는 대개 태극은 양이를 낳고 양이가 다시 하나의 태극이 된다. 참고로 양이는 양과 음을 말합니다. 우등록 이기설에서는 대개 태극은 양이를 낳고 양이는 태극의 근본이다 혹은 양이가 본래 태극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글의 극명한 차이점은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일두집에서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다시 태극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라는 표현과 일관됩니다. 반면 우등록에서는 태극이 음양을 낳지만 다시 음양이 태극의 근본이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음양이 다시 태극의 근본이 된다라는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태극과 음양은 분명 구분되는데 음양 자체가 본래 태극의 근본이라 한다면 본말이 바뀐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자료를 찾아보니 태극도설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찾았습니다. 만물이 태어나고 변화함은 형태에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각각은 하나의 그 성을 가지고 있으니 만물이 모이면 하나의 태극이 된다. 태극도설 진강에서는 태극은 곧 음양의 본체인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셋째, 일두집 이기설에는 그러므로 이와 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이 기를 하나가 됨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에 맡겨버려 점차 작용을 성이라고 여기는 패단으로 흐르게 된다. 여기서 곤자는 넘쳐흐를 곤인데 지나치게 몰두하다로 의역하였습니다. 우등록 이기설에서는 곤룡포 곤자가 쓰여 있는데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등록에 쓰인 패는 패단패의 속자입니다. 넷째, 일두집의 충망무지나 우등록의 충망무짐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성악지벼수기 국리편에 충망무진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다섯째, 일두집 이기설에는 반드시 형이상의 상과 형이하의 하 모두 형자에 쓰여졌고 또 구분되고 나누어져 도와 기로 나타나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우등록 이기설에는 반드시 형이상의 상과 형이하의 하 모두 형자에 붙여 있고 또 구분되고 나누어져 도와 기에 붙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일두집 이기설에서 저의 의미는 형이상과 형이하의 추상적 의미로 쓰여져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결과 구분되어 도와 기로 나타나는 그 의미도 알아야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저희 뜻 자체가 좀 더 추상적인 표현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등록 이기설에서는 착의 의미가 형자에 붙여 있어 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참고로 태극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천은 형이상이라 하는 것을 도라하고 형이하라 하는 것을 기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분명하게 나타내어 설명하여야 한다. 이천은 정의 선생을 말합니다. 여섯째, 정축년 1577년 2월 13일에 쓰고 윤 8월 9일, 수본, 초구, 하자가 빠져 있어 헤아려 생각하기 어렵다. 초구는 그 달의 아홉째 날을 뜻하고 수본은 조선시대 공사에 관해 상급기관이나 관계관청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하자도 조선시대에서 글을 지을 때 알맞은 글자를 골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일두집 이기설에는 없고 우등록 이기설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1577년은 곤제 정계청 선생이 관직 북부참봉에 종사하던 시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본, 하자결, 불가고 등의 표현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은 글 즉 이기설이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6가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이기설에 관해서는 비교와 검토를 해보았고 차이점도 설명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일두 정여창 선생의 이기설이 우등록에 그대로 실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정축년 1577년도 일두 선생의 이기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설의 내용이 세련된 내용이라 조선 후기에 작성된 문서로 의심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 점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두 정여창 선생의 이기설은 염계 선생, 정희천 선생, 주자의 관련 저서에서 그 뜻이 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강남효원 선생은 추강내화에서 정자욱은 주, 정, 장, 주의 견해가 있고 오경을 깊이 통달하고라 평하였는데 진실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